주거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결과로 봐서는 말뿐이었잖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뭐 희망이 없지 뭐 나이가 있으니. 집을 짓는다 해도 꿈만 같고 자다가도 집 생각하면 벌떡 깨나서 또 참 울증이 올 것 같아요. 또 울증이 올 것 같아요. 4월 4일 산불 나기 이전의 삶이 우리들한테 피부로 느껴질까?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리에 항상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먼저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삼척 신남 마을에 와봤습니다. 쓸려 내려온 흙들이 잔뜩 쌓여 있고요. 지금 이런 흙이 민가도 덮쳐서 지금 뭐 내부는 지금 다 지금 쓸려 내려간 상태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영차하다 가가지고 막 밥 주는 거 먹고 막 가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 진짜로. 이래 살아가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20에 와가 65년 살았는데 아무것도 이제 집도 없고 저 아무것도 없고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이래가지고. 삼척도 시장하고 그래도 안 나오셔가지고 시장 이거 취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뭐 얼마 안 있으면 좀 복구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소식이 없는 거라. 방송에 뒤에만 째매 나오는데 뭐 취재하고 하면 뭐합니까? 자연재해라서 어쩔 수 없었을까요? 무리한 개발로 피해가 커졌다고 호소하는 다른 마을로 와봤습니다. 바로 저곳에서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을 이곳 골짜기에 쌓아두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생기고는 아직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철도 공사를 한 다음부터 이제 요래됐거든요.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이미 올해 초에 골짜기에 쌓아둔 토사를 모두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피해, 자연재해보다 인재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드맨이 다녀온 곳뿐만이 아닌데요. 해안선을 따라 길게 연결되는 동해 중부선 철로 공사가 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철길 둑을 쌓으면서 배수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데다 공사 중에 파낸 흙도 물길을 막고 있다는 건데요. 철도시설공단 측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대부분 노령인 마을 주민들은 그걸 규명할 힘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거기에 산 중턱 곳곳에 들어선 골프장과 펜션도 화를 키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딱 봐도 위태로운 곳에 건축 허가를 내어주니까 아랫마을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재민 대책입니다. 자연재해가 생기면 부랴부랴 대책이 쏟아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몇 년에 걸쳐 고통을 받는 이재민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2년 전 지진이 났던 포항인데요. 이재민 중 일부는 여전히 이곳 체육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도 없고 답답할 따름이죠, 우리는. 시와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시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온 거잖아. 자기네들 와서 한번 구경해보면 자기네들도 못 살 거예요. 우리가 와서 살아보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살아요? 하면서 그래요. 피해 구제 대책에 관한 합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또 태풍이 덮치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일부 주민들마저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거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결과로 봐서는 말뿐이었잖아요. 무조건 괜찮다고 집에 들어가라고. 집 그렇게 빨리 안 무너진다고. 말은 쉬운데. 예.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예. 그래 저도 이제 생겨가지고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얼마나 오래 여기 1년 됐습니다. 1년. 소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지금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난 봄 산불이 났던 강원도에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어쨌든 복구를 못하고 있어서 제일 힘드신 점이 있다면 뭐일까요? 생계 유지가 가장 힘들죠. 불난 이 빈터에 이 컨테이너에 와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최강희 할머니 댁이 있던 자리인데요. 여전히 허벌판입니다. 지금 6개월도 넘었는데 수소문해 보니 여전히 인근 컨테이너 임시 거처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전기를 이제는 9월달까지 전기 주고 이제 안 준다니. 지금 겨울 시작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겨울게 깊은 겨울게는 이제 어떻게 할란지 모르지만 또 희망이 없지. 집을 짓는다 해도 꿈만 같고 어떻게 해야 될란지.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 그냥 이 방이 딱 그냥 하나짜리구나. 네, 하나. 근데 여기 예전 살던 집이거든. 이거구나. 예전 살던 집인데 아들 손주가 전부 이 집에서 태어났는데 뭐 사거리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안타깝고 참 막막하지. 제가 듣기로는 뭐 집 같은 거 이제 새로 지을 때 뭐 좀 지원도 해주신다. 물론 정부에서 걱정 말아라 다 해준다. 여기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각 장관님들 숱하게 왔다 갔었거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으니까 바라볼 희망은 있겠구나.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 실망이죠. 말하자면 분노가 치밀어요. 길 위에서 만난 이재민들은 길게는 몇 년씩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정치권이 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두고 서로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체 뭐가 다르길래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법조차 이곳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사고 발생 1년 4개월 만에 인재에 의한 사고임이 밝혀지면서 주민 보상의 길도 새로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국회를 찾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마주한 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었습니다. 카메라 이런 데 왔을 때만 우대로 그러지 말고 좀 사우리까지 독일까지 왔잖아. 맨날 카메라만 데려오면 우대로. 여야는 먼저 특별법 처리를 어디서 할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한 8개 부처가 각각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여야가 한번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부처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6개월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특위로 하게 되면 6개월이 또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집니다. 민주당은 자연재해가 아닌 만큼 사건의 원인을 보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주민보상보다 잘잘못을 따지는 데 관심이 더 많은 거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포항에서의 지열 발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만큼 원인 규명에 대한 정치적 셈법도 다른 겁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길 위에서 만난 이재민들은 길게는 몇 년씩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해가 끝났다고 비극이 끝난 건 아닙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로드맨 순한맛 버전은 주말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끝.